안녕하세요. 그 마트에서 우유 사실 때 가격 보고 좀 놀라신 적 없으신가요? 리터당 3,000원에 거의 육박하는데 이게 언제부턴가 좀 당연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보내주신 유튜브 영상 콧대 높던 국산 우유가 폭망 직전 이걸 바탕으로요. 이 당연했던 국산 우유 가격의 비밀 그리고 어쩌면 곧 닥칠지 모를 위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2026년이 아주 결정적인 해가 될 수 있다는데 이게 왜 그런 건지 한번 살펴보죠. 우선 이거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저지방 우유 있잖아요. 이게 일반 우유보다 비싼 경우가 꽤 많죠. 뭔가 건강에 더 좋다는 이미지 때문인가 싶었는데 그 영상 속 소비자 단체 지적을 보니까 제조 공정은 거의 같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어차피 원유를 받으면 유지방을 원심 분리기로 분류했다가 다시 표준화해서 섞거든요. 근데 저지방 우유는 말 그대로 지방을 그냥 덜 넣는 거예요. 그럼 남는 유지방, 그러니까 유크림이라고 하죠. 이게 어디로 갈까요? 이걸로 버터나 치즈 아니면 생크림처럼 훨씬 비싼 제품을 만들어서 추가 수익을 올리는 거죠. 아, 그런 구조였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추가 비용이 거의 안 드는데도 건강이라는 프리미엄을 딱 붙여서 비싸게 팔고 거기다 남은 재료로 또 이익을 내는 어찌 보면 좀 이중이익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셈이죠. 이야,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씁쓸하게 들리네요, 진짜. 네, 그래서 가격 거품이다, 소비자 기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그 가격 결정 방식 자체도 좀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생산비 변동폭이 뭐 플러스 4% 이걸 넘지 않으면 아예 협상 테이블조차 안 열리고 그렇죠. 굉장히 경직된 시스템이었죠. 유통 마진도 1분의 2배가 넘는 34%대였다니 와, 결국은 소비자가 그 부담을 다 떠안는 그런 구조였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좀 견고해 보이던 구조였는데 여기에 최근 균열이 좀 가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 폴란드산 멸균유유 아시죠? 장기간 실온 보관 가능한 거예요. 그게 공습을 시작한 거죠. 아, 그 수입 멸균우요. 네, 2017년에 한 3,440톤 정도 들어오던 게요. 불과 7년 만인 2024년에는 49만 9천 톤, 무려 14배 이상 폭증했어요. 이거 어느 정도냐면 국내 원유 생산량의 한 2.5%를 넘어서고 시장 점유율도 이미 3%를 넘어섰습니다. 네, 14배요. 정말 엄청난 속도인데요. 가장 큰 이유가 역시 그 가격 차이인가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큽니다. 국산 우유가 리터당 3,000원 가까이 할 때 이 수입 멸균유유는 한 1,500원 안팎이니까요. 거의 반값이잖아요. 게다가 유통기한도 1년으로 아주 길고요. 그러니까 온라인을 중심으로 그냥 빠르게 파고들고 있는 거죠. 아, 이러니 국산 우유는 당연히 안 팔리고 재고로 쌓일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 재고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영상에서도 그 부분을 되게 강조하던데요. 팔리지 않는 우유를 이제 분유 형태로 보관하는데 2025년 6월 기준으로 이 분유 재고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82.2%나 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엄청난 증가율이죠. 특히 서울적 재고는 2배 이상 늘었다니 이건 뭐 창고마저 부족할 지경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재고 처리 비용까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쩌면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진짜 쓰나미는 2026년에 온다 이런 전망이 많아요. 2026년이요? 왜죠? 그러니까 자유무역 협정 때문인데요. 이때 유제품 관세가 완전히 철폐, 즉 0%가 되거든요. 아, 지금 들어오는 그 폴란드산보다 훨씬 더 가격 경쟁력이 센 제품들이 이제 아무런 장벽 없이 막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훨씬 강력한 경쟁자들이죠. 전문가들이 괜히 최후의 심판의 날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었네요, 정말. 네, 설상가상으로 우리 내부의 생산 기반마저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더 문제예요. 현재 낙농가 경영주분들 보면요. 4분 중 거의 2분, 그러니까 44%가 60대 이상 고령이세요. 근데 후계자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32%에 불과하고요. 아, 생각보다 훨씬 적네요. 네, 심지어 38.9%, 거의 40%는 후계자도 없고 앞으로 키울 계획조차 없다고 답했습니다. 게다가 농가 부채는 평균 4억 원을 넘어섰어요. 2023년에 4억 1,100만 원인데 이게 전년보다 33%나 늘어난 수치고요. 매년 100곳에서 200곳 정도가 폐업을 하는데 새로 시작하는 곳은 그 절반도 채 안 됩니다. 농가 수 자체가 계속 줄고 있는 거죠.
2010년에 6,300여 곳이던 게 2025년에는 4,200곳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와, 생산 기반이 이렇게 흔들리는 와중에 또 소비 시장 상황도 안 좋다는 거잖아요. 출산율 떨어져서 아이들도 줄고 그렇죠. 우유 대신 뭐 다른 식물성 음료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고요. 정확합니다. 핵심 소비층인 아이들이 줄고 1인당 흰 우유 소비량 자체도 계속 감소 추세예요. 2013년에 27.7kg이었는데 2024년엔 25.3kg으로 줄었죠. 그 빈자리를 두유라든지 아몬드 음료 같은 식물성 대체 음료가 채우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유제품 자급률이 2001년에는 77%가 넘었었거든요. 근데 2024년에는 44.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야, 절반도 채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요. 그동안 꽤 높게 유지되던 국산 우유 가격은 여러 구조적인 문제 위에 쌓여 있었는데 이제는 값싼 수입품이라는 파도 그리고 2026년 관세 철폐라는 훨씬 더 큰 쓰나미 앞에서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고령화, 부채 증가, 또 후계자 부재 같은 문제로 생산 기반 자체가 약화되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서울우유가 A2우유로 전환을 시도한다거나 다른 회사들이 기능성 제품을 내놓는 등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짜고는 있습니다만 뭔가 자구책을 마련하려고는 하는군요. 하지만 이 거센 가격 경쟁의 파도와 또 무너져가는 생산 기반 속에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미지수라는 게 냉정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가격 폭락이 그냥 시간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영상 말미에서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죠. 단순히 가격 경쟁력 이걸 떠나서요. 만약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이 국산 우유가 점차 사라진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잃게 되는 걸까요? 2020년 이후 우리 식탁에서 국산 우유를 보기 어려워질 수도 있는 미래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